여러분, 쿠팡 로저스 대표가 경찰에 3차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산재 은폐, 불법 파견, 근로계약서 위조까지. 쿠팡을 둘러싼 의혹이 끝도 없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2020년 쿠팡에 63억 원 과태료를 부과하려다가 노동부가 직접 막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쿠팡을 봐줬다는 거죠. 과연 이번에는 쿠팡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쿠팡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버튼 미리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쿠팡의 실체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경찰이 쿠팡 로저스 한국 대표를 3차 소환 통보했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대표로 임명됐는데요. 이미 2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모른다, 확인이 필요하다는 답변만 반복했어요. 경찰은 이번 3차 소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노동관계법 위반, 산재 은폐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로저스 대표가 제대로 답변할 것 같지 않아요. 왜냐고요? 국회 청문회 때부터 계속 모른다고만 했거든요. 작년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는 야간 노동이 주간 노동보다 위험한지 묻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회사 대표가 야간 노동의 위험성을 모른다고요? 의원들이 일주일 동안 물류센터에서 같이 일해보자고 제안하자 함께 배송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2020년 쿠팡에 63억 원 과태료를 부과하려다가 노동부가 직접 막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2020년 11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쿠팡 플렉서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안전보건 교육이 전혀 실시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어요. 당시 중부지청은 쿠팡 플렉서를 특수고용직 택배기사로 보고 과태료 부과를 검토했는데 내부적으로 총 63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 본부가 뭐라고 했냐? 쿠팡은 택배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쿠팡 플렉서를 특수고용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쿠팡 플렉서는 쿠팡으로부터 배송 업무를 받아 택배기사와 똑같은 일을 하는데 택배사업이 아니라고요? 노동부가 법을 협소하게 해석해서 쿠팡에 면죄부를 준 거예요. 63억 원 과태료가 영원이 된 겁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법을 엄격하게 해석해 쿠팡 플렉서를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이런 판단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2024년 7월 경북 경선에서 폭우 중 쿠팡 배송에 나선 40대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을 때도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쿠팡에서 일하다가 죽어도 산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정상입니까? 그럼 왜 노동부가 쿠팡을 이렇게 봐줬을까요?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쿠팡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노동부 출신 공무원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장 5급, 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 사무관 5급, 성남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가 근로감독관 6급 등 최소 8명이 쿠팡으로 갔어요. 이들의 연봉은 5급이 2억 8천만원, 6급이 2억 4천만원입니다. 공무원 연봉의 23배죠. 쿠팡은 노동부뿐만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감사원, 국가안보실, 기획재정부 출신까지 총 44명의 4급 이상 공무원을 영입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쿠팡이 정관 예우를 활용해 정부 감독을 무력화시켰다는 겁니다. 실제로 뉴스타파가 입수한 쿠팡의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에는 노동부를 상대로 네트워킹을 가동해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영은 노동부 장관도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 대관 인력과 접촉하면 폐가망신할 줄 알라고 지시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노동부 직원 4명이 쿠팡 임원과 점심 식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거든요. 쿠팡의 로비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치밀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 쿠팡은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을 저질렀을까요? 핵심 의혹 3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재 은폐 및 근로계약서 위조 의혹입니다. 2020년 10월 경북 칠곡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27세 청년 장덕준 씨가 과로사로 숨졌습니다. 쿠팡은 유족에게 제공한 근로계약서와 법원에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근로 형태, 근로기간, 업무 내용, 담당자 서명까지 모두 바뀌어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조작한 거죠. 또한 2020년 5월 인천 사센터 화장실에서 40대 계약직 노동자 송 씨가 심장질환으로 숨졌을 때 쿠팡은 유족에게 보험금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 총 1억 1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대표적 과로사 유형인데 쿠팡이 거액의 보상금을 주고 유족 입마금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어요. 심지어 2021년 산재로 인정된 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해 쿠팡은 2024년 6월 산재 인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죽은 노동자의 산재까지 취소하려는 겁니다. 둘째, 불법 파견 의혹입니다. 쿠팡 본사에 직접 고용된 배송기사가 쿠팡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 CLS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본사 직원과 CLS 직원이 뒤섞여 일하는 것은 불법 파견이라고 생각한다고 국회에서 발언했어요. 불법 파견이 확정되면 쿠팡은 막대한 징계와 함께 해당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근속 리셋을 통한 퇴직금 탈루 의혹입니다.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CFS는 일용직 노동자가 11개월 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도 12개월째의 일을 하지 않으면 근속을 모두 초기화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 여보장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취업규칙 변경 명령을 내렸어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솔직히 쿠팡 입장에서는 껌값이죠. 자,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쿠팡은 왜 멀쩡한 걸까요? 한 가지 이유는 상설특검의 무혐의 처분입니다. 상설특검은 쿠팡의 여러 의혹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는데 이 과정에 전 대검 간부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어요. 경찰은 이전 대검 간부를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 쿠팡 편을 들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죠. 또 다른 이유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매달 이틀씩 의무 휴업을 해야 하는데 쿠팡은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이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풀어야 쿠팡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그래야 쿠팡을 제대로 제재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이건 본질을 흐리는 주장입니다. 쿠팡의 불법은 영업 규제와 상관없이 처벌받아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여전히 강합니다. 최근 보상 쿠폰 효과로 이용자 1,600만 명대를 탈환했거든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용자가 급감했었는데 40일 만에 회복한 겁니다. 쿠폰 몇 장 뿌리니까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거죠. 이게 쿠팡의 힘입니다. 아무리 불법을 저질러도 소비자들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계속 이용하는 한 쿠팡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쿠팡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째, 경찰과 검찰이 로저스 대표를 구속 기소하는 경우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산재 은폐, 근로계약서 위조 등이 확정되면 실형 가능성도 있어요. 둘째, 노동부가 쿠팡에 대규모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앞서 봤듯이 노동부가 쿠팡을 제대로 처벌할지는 의문이에요. 셋째, 국회가 법을 개정해서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경우입니다. 쿠팡 플렉서를 특수고용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산재보험을 의무화하는 거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것도 쉽지 않습니다. 쿠팡은 이미 검찰, 법원, 국회, 노동부 출신을 대거 영입해서 방어선을 구축했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소비자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쿠팡을 계속 이용하는 한 쿠팡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쿠팡 로저스 대표가 3차 소환되었고 2020년 63억 원 과태료가 노동부에 의해 무산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쿠팡은 정관 예우를 활용해 정부 감독을 무력화시켰고 산재 은폐, 불법 파견, 근속 리셋 등 수많은 불법을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보상 쿠폰으로 이용자를 되찾았고 여전히 강력합니다. 과연 이번에는 쿠팡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쿠팡을 계속 이용하시겠어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기업의 불법과 진실을 파헤치는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에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